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썰을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이 되신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컨설팅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분이 60대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을 만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치동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대치동 할머니. 이 대치동 할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집에서 대치동 옛날에 우성 아파트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있는 학원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 곳에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는 할머니였었는데, 이 할머니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겠네요. 그 당시 70대이셨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할머니는, 스튜어디스였어요. 왕년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스튜어디스는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은 엘리트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스튜어디스다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 스튜어디스야 뭐 이러면서 며느리 자랑을 할 그 정도로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왕년에 스튜어디스이셨던 분이 사업 시작을 공부방의 시작을 70대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70대는 젊은 사람들은 젊었어도 옛날에 70대는 누가 뭐래도 할줌마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잖아, 할머니. 근데 그 상태로 공부방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저도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냐면, 희한하게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반에 한 50명 가르친다고 쳐요. 내가 담당하는 애들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쳐. 그러면 그 50명 중에 한 10명 이상은 벌써 그 할머니한테 배우고 올라온 애야. 그래서 애들끼리도 그 할머니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이력은 그렇고, 그러면 그 할머니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단어를 외우게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100% 초등학생들만을 상대로 단어를 외우게 시켰대요. 그래서 하루에 30단어면 30단어 이렇게 이거 다 외우기 전에는 집에 못 가. 이 정도. 그래서 단어와 약간의 기초 문법, 그것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치동에서 그렇게 공부방을 하면서 그 당시 큰 학원에 그런 한 달 학원비 그게 한 12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한 6, 7만 원대 정도를, 그러니까 한 달에 6, 7만 원대 정도를 받으면서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 할머니의 이력도 스튜어디스라는 것도 어필을 했고,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것밖에 안 가르쳤대. 그것밖에. 단어 외우고 약간의 문법. 그것만 가르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카드며 뭐며 그런 게 어딨어. 애들의 말에 따르면 10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맨날 애들이 돈 내는 날이, 회비 내는 날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비가 좋으면 누군가는 항상 회비를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비를 가져오면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옆에다 이렇게 돈 봉투를 쌓아놓고 또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10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애들로부터 전해 들은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미래에는 대치동 할머니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나의 할머니가 된 모습은 대치동 할머니다. 그게 나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60이 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저는 그 대치동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공부방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도 어떻게 손수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만나자고 하고, 이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행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본인을 생각을 하기를 저는 자생력이 없어요. 그냥 있는 밥상에 초대받아서 그냥 밥 먹고 나온 뭐 이런 느낌이라고 자기는 저는 자생력이 없다고 해서 그게 걱정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중고생 정도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생 아니면 6살, 7살 한글, 그분이 영어가 아니라 이제 국문과 교수님이셨거든요. 왕년에는. 그래서 국문학 뭐 이런 걸 읽으면 참 너무 치유가 되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등부 정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는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시험 대비해 주는 거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첫 번째로 선생님은 그 학원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모른다.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고 무슨 교재로 하고 그런 거조차도 모른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뭐 해오라는 뭐 프린트물 이런 것도 다 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다. 뭐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대학생도 가르치고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밑바닥서부터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냥 공부방으로 시작을 하시고 애들 한글 떼어주는 그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단 그 애들 이끌고 가가지고 7, 8년 후에는 고등부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타고 시작을 이제 거기서 처음부터 하고 끌고 가면서, 그러면 이게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어 논술 요런 흐름을 알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일단은 흐름에 합류를 하는데 맨 첫 시작에 합류하고 그거를 타고 가서 7, 8년 아니면 10년 후에는 정말 고등부만 가르치는 대가가 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은 한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 그냥 한글 기탄 한글 그게 9단계인가 10단계인가 뭐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8단계 정도 가면 이제 한글을 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맨날 애들 오면 4장씩 그냥 풀게 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다가 선생님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야 기억에 아가 붙으면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애들의 뇌는 어른의 뇌와 같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진도만 나가라. 4장씩 풀게 진도만 나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한글을 본인들이 못 가르치겠다는가. 뭔가 엄청난 기법으로 가르쳐야 애들을 한글을 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 애들은 타고날 때서부터 뭔가 내재적으로 갖고 나온 게 있고, 그 나이에는 그냥 집에서 사실 한글을 안 가르쳐도 한글을 뗄 수 있는데, 요즘 엄마들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떼기를 바라는 엄마들이 없잖아요. 그냥 5세, 6세 되면 한글 떼기를 바라지. 이래서 이제 그런 한글 떼기 이런 시리즈물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초등부 그 국어 논술
그 서점에 가서 시리즈물로 있는 거 구비해서 그걸 시작으로 초등부서부터 한 명 한 명씩 가르치셔라. 그게 아마 가장 느리게 느껴지지만 가장 빠른 길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외국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이제 살던 분이신데 한국에 와서 영어 학원을 하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이제 이랬으니까 중고생을 어떻게 가르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 나라에서 어학원,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면 그 영어 배우러 들어오는 그런 어학원 있잖아요. 그런 어학원 강사이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한국에서 본인에게 학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그분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거의 독해다, 독해와 문법이 주류를 이루고, 문법도 엄청 좀 낮은 문법, 이게 아니라 정말 외국인들도 거기까지 몰랐던 이런 문법까지도 다 이제 설명을 줘야 되고, 그냥 수능이다, 수능. 그냥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나, 수능과 학교 시험 대비를 해주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쪽 방면에 대한 그런 경력이 없으면, 한국에서의 그런 경력이 없으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분께도 그랬어요. 혹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하고 싶으시다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공부방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구어체적인 영어 회화서부터 초등부를 공략을 해서 영어 회화로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 그거 영어 회화 그거서부터 구어체 영어서부터 가르치셔라. 그게 아마 여기서 학원 생활을 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그나마 선생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다.